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머리가 좋은데 왜 이렇게 끝을 맺지 못할까? 아이디어는 넘쳐나는데 왜 결과물이 항상 아쉬울까? 만약 이 말이 마음에 콕 박히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주명리학에는 60개의 일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임신일주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지식과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매우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진 고상한 선비의 영혼을 품은 일주라고도 표현할 만큼 그 내면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임신일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빛날 수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사람의 타고난 기운을 자연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자연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임신일주를 자연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바위 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맑고 깨끗한 강물입니다. 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는 깊고 고요한 호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바위 아래서 쉬지 않고 솟아오르는 샘물. 그 물은 절대 흙탕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맑고 투명하며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신일주가 가진 핵심 에너지입니다. 끝없는 호기심, 마르지 않는 재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상한 내면. 이 세 가지가 임신일주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제 임신일주를 구성하는 두 글자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글자, 천간임입니다. 사주에서 위에 있는 글자인 천간은 내 의식,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임수는 한마디로 깊고 넓은 바다입니다. 임수는 음의 물인 개수와 달리 양의 물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광활한 바다의 에너지이지요. 그래서 임수를 가진 사람은 뛰어난 지혜와 치밀한 연구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과 생각을 넓게 포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임수는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다의 표면은 잔잔해 보여도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세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대한 파도처럼 압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임수의 본질입니다. 이번에는 아래 글자, 지지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아래에 있는 글자인 지지는 내 무의식, 내 내면의 본능적인 기질을 뜻합니다. 신금은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갑고 단단한 바위, 그리고 또 하나는 지능이 높고 재주가 무궁무진한 원숭이입니다. 신금은 차갑고 단단한 양의 쇠기운이자 가을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맺히는 가을의 열매처럼 신금은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단단한 결과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두뇌 회전이 매우 빠르며 중요한 순간에 예리하게 결단을 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원숭이가 단단한 바위 위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형국. 임신일주의 아래 글자 신금은 바로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임과 신이 만났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임신일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주명리학에는 오행이 서로 돕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금생수입니다. 금이 수를 생해준다. 즉, 쇠가 물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지지의 신금이라는 단단한 바위가 천간의 임수를 끊임없이 정화하고 솟아나게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생해주는 완벽한 조화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신일주는 스스로의 내면에 마르지 않는 원천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탐구심, 끝없이 솟아나는 지식과 아이디어. 이것들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신일주가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임신일주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12운성으로 보았을 때 장생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십이운성이란 사람의 인생을 갓난아이의 탄생부터 노년까지의 12단계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중 장생은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신생아의 에너지입니다. 장생의 에너지는 세상의 귀여움과 사랑, 그리고 주변의 후원을 한 몸에 받는 긍정적이고 순수한 기운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세상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끌고 사랑을 받는 것처럼 임신일주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귀인의 도움을 받는 타고난 복을 지닙니다. 특히 대인관계가 능수능란하여 주변에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어디선가 나타나 도움을 주는 귀인이 따르는 천복을 타고난 것이죠. 혹시 살면서 나는 유독 귀인을 자주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임신일주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장생의 기운 덕분입니다. 임신일주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십신으로 보았을 때 신 안에 편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십신이란 사주 안에 8글자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10가지로 분류한 것인데요. 그중 편인은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의 별이자 기발하고 엉뚱한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편인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다방면에 지식이 풍부하고 두뇌 회전이 매우 빠릅니다. 대중적인 것보다는 예술, 문화, 철학처럼 깊이 있고 고상한 학문을 사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이렇게 특이한 것을 좋아해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임신일주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먼저 알아보는 편인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정말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임신일주가 타고난 빛나는 강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보고입니다. 한번 보거나 들으면 빠르게 이해하는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끊임없이 축적되는 방대한 지식량이 있습니다. 임신일주는 아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깊고 정확합니다. 둘째는 유연한 처세술입니다. 속으로는 자신만의 철학과 고집이 있지만 겉으로는 절대적을 만들지 않는 능수능란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생의 외교적 감각 덕분에 어떤 자리에서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위기 탈출 능력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대범하게 헤쳐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장생이 주는 긍정적인 배짱과 신금의 예리한 결단력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빛나는 사람, 그것이 임신일주입니다. 물론 어떤 일주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임신일주의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호기심이 너무 넘쳐서 여러 일을 동시에 시작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이른바 용두사미가 되기 쉽습니다. 편인의 활발한 호기심과 장생의 천진난만함이 합쳐지면 자칫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임신일주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방은 명확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여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끈기를 의식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내면의 깊은 샘물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큰 강줄기로 모일 때 비로소 임신일주의 진짜 힘이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임신일주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크게 빛날 수 있을까요? 지시받는 단순 반복 업무는 임신일주에게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전문직이나 창작 분야에서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예술, 기획, 상담, 전문기술, 외국어 관련 분야가 특히 잘 맞습니다. 재물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일주는 재물을 직접 쫓는 방식보다 명예와 실력을 쌓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재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목표로 삼기보다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것이 임신일주가 재물운을 가장 크게 꽃피우는 방법입니다. 이제 실제 사주 명식을 보며 임신일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지운 30대 기획자의 사주를 예시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주는 총 8글자로 구성됩니다. 위 칸 4글자는 천간, 아래 칸 4글자는 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2글자, 즉 일간과 일지를 합친 것이 바로 일주입니다. 지운의 경우 가운데에 임과 신이 자리하고 있으니 임신일주입니다. 나머지 6글자를 보면 윗줄에 경무을, 아랫줄에 자오해가 있습니다. 이 8글자의 관계 속에서 임신일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음 장면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운의 명식을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주 본질을 보면 지운의 핵심 기질은 지혜롭고 다재다능한 완벽주의자입니다. 임수의 깊은 지혜와 신금의 예리한 결단력이 함께 작용하며 어떤 프로젝트든 철저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둘째, 사회 자리의 무오와의 만남입니다. 지운의 사주에서 사회를 나타내는 자리에 무오가 있는데 한여름 오의 열기를 임신일주의 시원한 물이 조절해주는 조후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훌륭한 문제 해결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무기 자리의 경자의 지원입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품은 편인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는 동료와 에너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원을 받아 더욱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임수일주가 임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진, 임자도 있는데 이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임진일주는 묘와 편관의 기운을 가진 거침없는 추진력과 강한 자신감의 자유분방한 리더형입니다. 임자일주는 제왕과 겁재의 에너지를 가진 엄청난 고집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속을 알 수 없는 강력한 보수형입니다. 반면 임신일주는 장생과 편인의 기운을 가진 다방면의 지식과 예술적 감각을 갖춘 사랑받는 다재다능한 선비형입니다. 같은 임수라도 아래 지지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기질이 이처럼 크게 달라집니다. 임신일주는 새 임수일주 중에서 가장 배움과 도움장생에 특화된 유연하고 지혜로운 물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임신일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고난 깊은 지혜, 마르지 않는 아이디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생의 복, 그리고 한 분야를 끝까지 파고드는 편인의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이 임신일주가 가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진짜 빛을 발하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내면에는 이미 천하를 적실 만큼 맑고 깊은 지혜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수히 솟아나는 호기심의 물결을 하나의 큰 강줄기로 모으십시오. 그 고상한 재능이 비로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은 결정된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임신일주를 가진 분들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